안녕하세요. 최근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되면서 계속 내릴 것만 같았던 시장들도 영차를 외치고 있습니다. S&P 500 시장도 다행히 4천선에 안착을 해주게 되었죠. 올해 같은 경우 보면은 금리 인상 폭이 매우 크고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금리 속도 조절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시장에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냥 단순한 기대감 때문이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게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까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멘트를 시장에게 보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반수의 관계자들이 금리 인상 속도를 둔화시켜야 된다면서 그동안의 매파적이었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분위기를 풍겨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 달러를 보면 약세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들의 통화가 조금씩 강세를 띠는 경우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죠. 만약 다음 달 12월에 발표되는 CPI 지수까지 꺾여주게 된다면 소수의 비둘기파적인 인사들까지 향후에는 더 크게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너무 비둘기파적인 위원들이 많아져서도 곤란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좋을 수 있겠지만 결국 연준이 목표로 하는 건 시장 방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블라드 총재님 같은 강경 매파들도 꼭 필요한 인물들이라는 거죠. 누구나 다 완화적이고 좋은 메시지만 시장에게 보내온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안 받던 대출도 다시 받기 시작을 할 거고 소비도 다시 늘려나갈 테니 물가 잡기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장 다음 달 12월을 보게 되면은 미국의 금통이라고 볼 수 있는 FOMC가 15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2월 15일 새벽 3시 30분에 회의가 열리게 되거든요. FOMC 회의 2주 전부터는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 기간이 존재를 해요. 대략 다음 달 초 정도가 되면 미국의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윤곽이 더 확실하게,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잡혀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달 미국이 얼만큼의 금리를 올릴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현재의 시장은 다음 달 미국이 0.5%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는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이 이번 회의록을 통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하게 되면서 이 자이언트 스텝보다 오히려 0.5%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매우 큽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한다고 치더라도 결국 속도를 조절하면서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지 조절이라는 얘기가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아니니까요. 또한 연준이 경기를 연착륙시킨다, 경착륙시킨다, 시장은 이걸 주제로 많이 의견을 충돌시키고 있는데 결국 착륙은 착륙입니다. 이륙이 아닙니다. 이런 걸 생각해보면 시장이 더 원하는 힌트는 최종 금리 같아요. 자산시장의 금리는 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르면 위축되고 내리면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게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잖아요. 지금 최종 금리는 그 누구도 확답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내놓으라 하는 연준 위원들조차 심지어 연준 의장 파월까지도 앞으로 나올 물가지표를 확인하면서 최종금리는 맞춰나간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미국이 기준금리를 0.5% 올리든 0.7% 올리든 큰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같은 분위기에선 더 의미가 없겠죠. 차라리 최종금리 인상 수준에 대한 더 큰 힌트를 주거나 물가가 확 꺾이는 모습이 나오는 게 오히려 시장은 더 격한 환영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음 달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면 금리를 얼만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연준이 시장에게 어떠한 단어로 어떠한 분위기로 시장과 소통을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우린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현재 누가 보더라도 연준은 매우 애매한 입장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긴축적인 분위기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반대로 경제에 또 큰 충격이 발생되지 않도록 긴축 완화에 대한 카드도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는 상태죠. 연준도 이러니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연준이 딜레마에 빠진다면 시장도 당연히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제가 어제 공부를 하다가 인상 깊게 본 지표 하나가 있었는데요. KB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였어요. 출처는 밑에 남겨드릴게요. 브라질의 금리 흐름과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놓은 표거든요. 결국 금리를 꾸준히 올려대니까 물가가 어때요? 한순간에 확 꺾이는 모습이 노란색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이렇게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한 덕분에 인플레이션도 빠르게 잡혀가고 있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엔 금리를 올리지 않고 속도 조절, 즉 금리를 동결해주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마 전 세계 시장이 가장 원하고 있는 그림을 현재 브라질이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잡혀가니까 금리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면서
꼭 이 멘트를 빼먹지 않더라고요. 인상 재개 가능. 속도 조절, 즉 금리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긴 하지만 언제든 필요할 땐 긴축 카드를 다시 재개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지 KB증권에서는 지금 이 브라질 중앙은행의 행보가 곧 미국 연준의 미래라고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인플레가 잡혀가고 있으면서 속도 조절이 2회 이상 나와버렸으니까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같이 참고해 놓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나올 물가지표에 따라서 최종금리도 당연히 수정이 되고 맞춰가겠지만 연준위원들도 당장 섣불리 내세우고 있지 못한 걸 우리라고 오만하게 거만하게 확정하고 예상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연준이 현재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앞으로도 투자를 멈출 수가 없는데 우리조차도 딜레마에 빠져선 안 되겠죠. 지금 같은 상황에선 너무 한쪽에 치우쳐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중도를 지키는 전략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 중도는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현재 3.25%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의 금리 방향에 따라서 눈치를 보면서 따라 올리고 따라 내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를 기준 삼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4%입니다. 다음 달 0.5% 인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4.5%가 되겠죠. 현재 많은 전문가분들과 연준위원들이 제시한 최종금리, 즉 종착지라고 볼 수 있는 최종 금리는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게 4.7에서 5% 수준입니다. 최소 예정 금리가요. 그리고 최근에 강경 매파라고 볼 수 있는 블라드 총재님이 제시한 최종 금리 상한선 7%가 있었죠. 그럼 보수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최소 최종 금리를 5%로 잡고요. 최대 최종 금리를 7%로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숫자를 두 개를 놓고 보면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에만 쏠리지 않더라도 중간은 지켜가면서 충분히 우리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최종 기준금리 예상을 최소치인 5%로 잡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예상과는 반대로 5%보다 더 오르게 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우리들이죠. 또 반대로 B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B라는 사람은 최종금리 예상을 7%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7% 금리가 되기까지 투자를 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7%까지 오르지 않고 예를 들어 6%에서 내려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결국 투자를 못하게 됐겠죠. 이렇게 되면 큰 기회비용을 놓치면서 실수를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좋은 기회에 매수를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 중간 지점에서 타협을 해 가면서 투자에 활용해봐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예상하고 노력 중이신 분들께서는 오늘 말씀드린 중도를 지키는 전략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보수적으로 투자해서 기회비용을 날리지 않을 수도 있으면서 반대로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기회비용을 날릴 가능성도 적어지는 꽤 괜찮은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월 적리식 투자의 템포를 조절해 가면서 투자를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하루빨리 물가가 확 꺾여주면서 금리가 같이 내려가주는 그림이 제일 베스트인 시장 답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재의 높은 금리 수준을 잘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이자를 충당해내는 사람들의 피로도도 계속 쌓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피로도가 나중에 한참이나 누적이 되었을 때 어딘가 균열이 생겨서 우리가 무서워하고 있는 블랙스완이 터져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때 급매물들이 더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바닥이라는 지점이 형성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달팽이 친구분들과 같이 연준의 스탠스와 금리에 대해서, 그리고 연준의 미래 행보를 예측해 보면서 안전하게 중도를 지키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달팽이 친구분들의 투자가 항상 앞으로도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